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복 입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짜여진 세상에 산업화의 끄트머리에 와 있고 정보화 시대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로 봐서는 미래가 굉장히 밝을 걸로 봅니다. 헬조선, 저희 지옥이란 조선 말 대신에 앞으로 헬프 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가 명상학 박사를 갖고 있지만은 박사는 예측을 하고 도사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맞아도 그만이고 틀려도 그만이지만은 예측은 어널리시스, 돌아가는 현상계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에 다가올 내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헬프 조선이냐? 우리 조선의 옛 기록,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은 우리 조선 즉 동이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음주 가무에 굉장히 능하고 매우 음란하였다. 남녀 간의 관계가 매우 음란하였다. 이걸 딱 두 줄로 표현해 놨어요. 뭔 소리냐면은 술 잘 먹고 노래 잘 부르고 노는데 귀신들이다. 그리고 섹슈얼 에너지, 성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음주 가무 BTS 한번 보십시오.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와중에 술 먹고 노래하는 이 문화가 이미 세계를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한류가 세상을 지배해 나갈 것들이 음식 문화, 주거 문화 이 두 개가 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발효 음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돌 문화,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이 이념이 밖으로 드러난 게 의식주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양복이라고 이름 붙여진 넥타이 매는 이 문화는 목줄을 조이는 개 목걸이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복장 문화도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면은 통일한국이 끌어가야 할 만주 지방 일대, 그리고 만주에서 몽골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의 이 거대한 에너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적으로 움직일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군에 있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 돼서 50대, 60대가 될 때쯤이면은 제가 한 말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는 통일된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동북아시아 전체 일대를 전 세계가 이민을 와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헬 조선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헬프 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이 자체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먹히느냐 하는 데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프랑스 MBA를 나왔습니다. 미국 MBA는 2년 과정이고 영국과 프랑스의 MBA는 1년 과정인데 말은 석사 과정이지만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계적 기업들의 취업을 시키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 아들이 프랑스 MBA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그 MBA를 졸업한 선배들이 다니는 회사 쪽에 지속적으로 자기 경력을 자랑해가지고 취업을 문을 두드립니다. 글로벌 기업에. 근데 그 어떤 기업이든지 경력을 3개를 요구를 합니다.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냐는 3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근데 이놈은 한국에서 2개의 경력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산업은행하고 또 뭐 다른 데 한 군데를 다녀가지고 2군데밖에 안 다녔었는데 첫 6개월 동안에는 보는 데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 자기가 나머지 1개를 갖다가 그 유럽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상한 회사에 했다고 적당히 공갈을 치가 넣었는데 다 탈락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후반기 6개월 동안에는 그 경력상 하나를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다 하는 이거를 경력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력인지 그 뒤로 6개월 동안에 5군데 회사에 입사 원서를 다 넣었는데 5군데 다 합격했습니다. 그 경력을. 근데 합격해서 중요한 거는 그 뭐 뛰어나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 하는데 5군데 회사 전부 다 물어보는 것이 군대 생활 어떻게 했냐. 그리고 네가 그 군 생활에서 배웠던 건 무엇이냐. 이게 중점적인 질문입니다. 그 앞에 한국산업은행,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직장으로 치지만은 외국 글로벌 기업에는 산업은행 직장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오로지 한국 군대 생활한 경험만 물어본 겁니다. 그 너희들 군대는 징집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어디서 복무했느냐? 누구누구와 복무했으면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조직 생활에 함에 있어가지고 이 인간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군대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물론 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니까 근처를 자꾸 맴돌았기 때문에 군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는 태어났을 때 최전방에 인민군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뒤로 훈련 보병 사단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200km, 300km 행군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군생활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나는 천하없이 잡놈들의 세계에서 이런 고참, 이런 쫄병, 그들 밑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몸으로 배웠다. 요게 그냥 고정된 답변이었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일본의 닛산 자동차에 봤을 때 자기를 면접한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답니다. 그 이제 부장이 자기를 면접한 채용 담당관이 부러워서 입을 벌리고 오 그 감탄사가 하염없더라는 거죠.
그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경력상으로 한국에서 군대 생활한 것을 최고의 경력으로 해가지고 올린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한국의 군 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도 처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말 무섭고 부럽다. 이게 인도 출신 자기 닛산 자동차 직속 상관의 그 이야기였답니다. 당연히 합격하죠. 그리고 미국의 BCG 그룹이라고 금융 컨설팅 회사, 거기 부회장하는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국 보병의 군대 생활이 어땠냐,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리고 그 징병제를 하는 나라의 군대 생활이 어떤 것이냐를 집요하게 1시간의 이 면접 기간 중간에 군대 생활 이야기만 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물론 그게 당연히 합격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두산에서도 이제 해외 기업 거기도 합격을 하고, 일본 투자하는 그 손정희가 하는 거 뭡니까? 소프트뱅크 거기도 합격하고,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에 하나같이 한국 군대 생활 이야기만 물어보고 그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힘든 훈련, 그 중에서도 힘든 정신적 과정을 극복했던 그 내용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 생활하면 그냥 그저 박박 긴 이야기, 당한 이야기, 그 자기 스스로를 미화해가지고 열심히 한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주된 화제가 되지만, 군복을 입고 군 생활한 그 경험 자체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군대의 생활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참고로 말이죠. 일본 자위대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부 모병제입니다. 징병제가 아니고. 그 군대 생활 개판입니다. 제가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봐가지고 그들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우리로 말하면 중공군이죠. 이들 친구들 훈련하는 모습, 보병들 모습을 다 봤습니다. 한국 병사 정말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지금 박박 힘들고 꼴보기 싫은 놈들 봐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몸에 자유가 없이 구속하는 이런 세계가 내 정신과 영혼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를 자기 전에 반드시 한번 되새겨보고 해보십시오. 이 소중한 경험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험을 해주도록 만든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한번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직장 없으시면은 일본이나 유럽의 어떤 회사든지 한국 군대 생활 경력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 이제 그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해서 나름대로 하고 삽니다마는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백인에 대한 모든 공포감과 그들에 대한 부러움, 이것들이 한국 군대 생활을 한 이거 하나 가지고 모조리 다 극복했다고. 군대를 자랑스럽게 복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오고 나서 해외의 어떤 업체든지 그 회사의 아주 말단 직원이라도 도전해 보시면은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 가지고 굉장히 높게 평가받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 하나지만은 이 친구가 세계를 다니면서 해준 이야기가, 아빠, 제가 정상적인 보병 병장이 아닌 상근 예비역 병장으로 나왔지만은 적당히 각색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존경하는지, 한국 군대 대단한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경험하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한 내용을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군생활을 하십시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방위병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현역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걷고 있는지 당신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온 다음에 100년을 살아가는 기간 중간에 2년이라는 짧고 강한 이 기간이 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는, 그리고 외국인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는 끝나고 나봐야 압니다. 다만 저는 그걸 먼저 경험해본 선배로서 그 경험을 가르쳐본 우리 아들에 의해 가지고 오만 데 다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군대 힘들고 괴로운 것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